전자개표기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이건 늘 의문이 따르고 말썽이 따릅니다. 그 왜 그러냐 이걸 한번 볼까요? 역대 대선 때 1, 2 표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득표율 그 프로를 보면은 16대 때입니다. 16대 때. 그때 투표율이 70.8%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이해창, 권영길, 김길수, 김영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창 씨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48.9%, 이해창 46.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겨우 2.3%죠? 겨우 2.3% 표차 난 겁니다. 2.3%.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1% 정도가 더 갔다 그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1%가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표차는 2%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표 100장이 있다. 그러면 한 장이 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2표 차이 나겠죠? 2표. 한 장만 옮겨가도 2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병명 중에 한 표 움직임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됐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대 한번 볼까요? 15대. 그때는 투표율이 높았네요. 80.7% 나왔네요. 그런데 김대중, 이해창 이제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40.3%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창 씨는 그 당시 득표율이 38.7%. 이거 보세요. 이건 2%도 안 돼요. 2%도. 그렇죠? 이 경우는 역시 탈락 한 장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100장 중에 한 장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8대 한번 봐볼까요? 비교적 이제 표차가 좀 많이 났다 할 때입니다. 18대. 박근혜, 문재인 이 표차에 한번 볼까요? 108만 496표. 표차가 좀 제법 났습니다. 이때. 그런데 득표율 볼까요? 박근혜 51.5%.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51.5%에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 48.02%. 얼마 표차 납니까? 여기는 이제 3%가 조금 넘었어요. 이 득표율로 보면 3%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3%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3%라 해도 100장 중에 1.5장, 100장 중에 1.5장이 한쪽으로 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3%의 표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 이 표가 100만 표가 넘는 거예요. 이거 표차가 비교적 많이 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 2%를 다투고 있다. 이 대선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예를 들어서 오작동을 해가지고 무효표에 나올 수도 있고 표 분류를 99장만 할 수도 있고 100장 돼야 되는데 어느 쪽은 100장인데 어느 쪽은 99장 될 수도 있고 98장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오작동이 있어서 무효표를 분류할 수도 있고 이쪽을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오작동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100% 없다고 해도 누군가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해커가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각각 이런 개표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심어지는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각 그 많은 전자개표기와 또 어디야 연결되느냐. 이제 개표기에서 개표를 하지만은 또 각 지역에서 개표한 그 개표 상태가 실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중앙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앙 서버에서 모아가지고 현재 누가 몇 프로 득표했다, 누가 몇 프로 득표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집계 과정 여기에 또 해커가 끼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집계 과정에서 그렇게 하든 전자개표기 상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하든 단 한 장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장 묶음당 단 한 장이 일정하게 어느 쪽으로 가도 단 한 장이 어느 쪽은 빠지고 어느 쪽은 가고
이렇게 돼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오작동이 없고 해커가 전혀 끼어들지 않고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면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해커가 끼어들지 않는다. 100% 완벽하게 방어한다. 이제 이런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물쇠를 단단히 잠궈 놔도 그거 열고 들어가는 그런 도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보안을 한다. 이런 건 없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잉 사고, 정말로 절대 극비로 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최신 그런 무기 체제 이런 것이 해킹에 의해서 털린다 이거예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에서 주로 들어온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 해커가 미국의 그 극비 방위산업체 침투해가지고 최신 기술을 빼낸다 이거예요. 그럼 막는 쪽에서 얼마나 철저히 예방하고 방어하고 하겠습니까? 해도 뚫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을 단단히 해도 사실은 100% 해킹을 막는다. 100%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눈앞의 프로그램상으로는 100% 막아도 그 관리자가 그것을 또 백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셀 수도 있고 또 백업해서 다른 장치에 보관해 놨는데 그것이 유실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관리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셀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100% 방어를 한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원래 이제 이 정보 수집 같은 것도 제일 안전한 방어는 뭐냐? 정보 수집 안 하고 아니면 아주 적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정보를 100% 수집해 놓고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겠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의문이 늘 따른 것이죠. 역대로. 왜냐하면 워낙에 1% 2% 차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겹치면서 의문이 겹치고 그러는 것이죠. 또 투표 개표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한두 장씩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개표기는 사실은 이제 보조작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보조작용. 그리고 확실하게 수개표로 다 확인하고 이제 중앙서버 집계도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집계도 하지만은 또 느리게 완전히 확인해서 수작업으로 또 집계도 하고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의문이 남는다, 좀 어렵다 하면은 수개표 해야 안전하죠. 수개표 하는 것이 말썽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개표를 위주로 하되 전자개표로 또 재확인하고 이제 이런 방식도 좋죠. 그러니까 전자개표는 확인 작업할 때 쓰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좋겠죠. 예, 오늘은 이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하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수많은 사람 정보를 100% 수집해 놓고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겠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의문이 늘 따른 것이죠. 역대로. 왜냐하면 워낙에 1% 2% 차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겹치면서 의문이 겹치고 그러는 것이죠. 또 투표 개표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한두 장씩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개표기는 사실은 이제 보조작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보조작용. 그리고 확실하게 수개표로 다 확인하고, 이제 중앙서버 집계도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집계도 하지만은 또 느리게 완전히 확인해서 수작업으로 또 집계도 하고 이제 보완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의문이 남는다, 좀 어렵다 하면은 수개표 해야 안전하죠. 수개표 하는 것이 말썽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개표를 위주로 하되 전자개표로 또 재확인하고 이제 이런 방식도 좋죠. 그러니까 전자개표는 확인 작업할 때 쓰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좋겠죠. 네, 오늘은 이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 표차가 좀 많이 났다 할 때입니다. 18대 박근혜 문재인 이 표차에 한번 볼까요? 108만 496표 표차가 좀 제법 났습니다. 이때. 그런데 득표율 볼까요? 박근혜 51.5%,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51.5%에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 48.02%, 얼마 표차 납니까? 여기는 이제 3%가 조금 넘었어요. 이 득표율로 보면 3%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3%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3%라 해도 100장 중에 1.5장, 100장 중에 1.5장이 한쪽으로 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럼 3%의 표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 이 표가 100만 표가 넘는 거예요. 이거 표차가 비교적 많이 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를 다투고 있다. 이 대선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가 예를 들어서 오작동을 해가지고 무효표에 나올 수도 있고 표 분류를 99장만 할 수도 있고 100장 돼야 되는데 어느 쪽은 100장인데 어느 쪽은 99장 될 수도 있고 98장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오작동이 있어서 무효표를 분류할 수도 있고 이쪽을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오작동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100% 없다고 해봅시다. 없다고 해도 누군가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해커가 끼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이런 개표기가 있지만은 거기에 심어지는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각의 그 많은 전자개표기와 또 어디야 연결되느냐. 이제 개표기에서 개표를 하지만은 또 각 지역에서 개표한 그 개표 상태가 실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중앙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앙 서버에서 모아가지고 현재 누가 몇 프로 득표했다, 누가 몇 프로 득표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집계 과정 여기에 또 해커가 끼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집계 과정에서 그렇게 하든 전자개표기 상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하든 단 한 장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장 묶음당 단 한 장이 일정하게 어느 쪽으로 가도, 단 한 장이 어느 쪽은 빠지고 어느 쪽은 가고 이렇게 돼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오작동이 없고 해커가 전혀 끼어들지 않고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면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해커가 끼어들지 않는다, 100% 완벽하게 방어한다, 이제 이런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물쇠를 단단히 잠궈 놔도 그거 열고 들어가는 그런 도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보안을 한다, 이런 건 없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잉 사고, 정말로 절대 극비로 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최신 그런 무기 체제, 이런 것이 해킹에 의해서 털린다 이거예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에서 주로 들어온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 해커가 미국의 그 극비 방위산업체 침투해가지고 최신 기술을 빼낸다 이거예요. 그럼 막는 쪽에서 얼마나 철저히 예방하고 방어하고 하겠습니까? 해도 뚫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안을 단단히 해도 사실은 100% 해킹을 막는다, 100%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눈앞의 프로그램상으로는 100% 막아도 그 관리자가 그것을 또 백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셀 수도 있고, 또 백업해서 다른 장치에 보관해 놨는데 그것이 유실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관리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셀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100% 방어를 한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원래 이제 이 정보 수집 같은 것도 제일 안전한 방어는 뭐냐? 정보 수집 안 하고 아니면 아주 적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정보를 100% 수집해 놓고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겠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개표기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의문이 늘 따른 것이죠, 역대로. 왜냐하면 워낙에 1%, 2% 차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겹치면서 의문이 겹치고 그러는 것이죠. 또 투표 개표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한두 장씩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 전자개표기는 사실은 이제 보조작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보조작용. 그리고 확실하게 수개표로 다 확인하고, 이제 중앙서버 집계도